약속은 안 돼요. 우리 모두 운전 중 휴대폰 DMB no no. 안전벨트 맸나요? 정지선 지켜요. 신호를 지켜요. 오, 함께 실천해봐요. 급출발 급제동 안 돼요. 오, 함께 만들어가요. 안전한 교통을 위해 졸음운전 음주 운전 노노. 이륜차 운행은 헬멧은 필수죠. 오, 함께 실천해봐요. 급출발 급제동 안 돼요. 오, 함께 지켜나가요. 행복한 내일을 위한 약속. 승합차 한 대가 주택가 이면도로로 진입합니다. 좌회전하던 승합차가 건널목을 지나던 9살 초등학생을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잠시 뒤 구급차가 도착하고 이 학생은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해가지고 안 됐으나 이랬거든요. 근데 그 순간 쿵 했었어요. 사고가 난 곳은 어린이 보호구역이었지만 건널목엔 신호등조차 설치돼 있지 않았습니다. 다른 어린이 보호구역도 위험하긴 마찬가지입니다. 차량 통행이 잦은 사거리지만 학교 방향 건널목엔 신호등이 설치돼 있지 않습니다. 국민안전처가 지난해 사상자가 발생한 어린이 보호구역 43곳을 조사했더니 84%가 안전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 4년 동안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일어난 교통사고는 모두 2,200여 건, 이 가운데 26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안전시설 미비에 운전자들의 과속까지 있으나 마나한 스쿨존들이 그대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외출 많이 하실 텐데요. 특히 아이들 교통사고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활동이 많은 시기라 그런지 5월에 어린이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염혜영 기자입니다. 대충 사는 사람으로 보여. 어슴푸레한 초저녁, 정체된 차량 사이에서 갑자기 아이가 튀어나옵니다. 지난해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는 모두 12,000여 건으로 65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특히 보행 중에 차에 치여 숨진 경우는 1년 전보다 75%나 늘었습니다. 보행 중 사고의 30%는 다름 아닌 횡단보도에서 발생했습니다. 신호가 있는 곳에선 어린이가 빨간불에 건넌 탓이, 신호가 없는 곳에서는 길가에 세운 차에 가려 운전자가 어린이를 발견하지 못한 탓이 컸습니다.
사고를 당한 어린이들은 앞만 보고 뛰어가는 경우가 34%에 달했습니다. 차량의 속도라든지 이제 거리에 대한 인지 능력이 떨어져서 사고 위험성은 높아집니다. 마음을 놓기 쉬운 아파트 단지 안에서도 사고는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문제는 주로 자전거. 어린이를 발견하고 급하게 정지해도 달리던 속도를 이기지 못하고 그대로 충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고는 1년 중에 5월에 집중됐고 혼자서 활동하기 시작하는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이 사고를 가장 많이 당했습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아이들은 집 밖에서 뛰어노는 걸 좋아하는데 안전교육 단단히 시키셔야겠습니다. 어린이 교통사고의 절반 이상이 도로나 횡단보도를 뛰면서 건너다가 발생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손승욱 기자입니다. 한 아이가 차량 사이에서 갑자기 튀어나옵니다. 운전자가 뒤늦게 아이를 보고 급정거합니다. 어린이들은 덩치가 작은 데다 갑자기 뛰어나오기 때문에 운전자가 미처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연구소 분석 결과 어린이 교통사고의 절반이 넘는 51%가 도로에서 뛰어갈 때 일어났습니다. 자전거 탈 때가 33%였고 걸어갈 때는 13%였습니다. 빨리 가려고. 딴 친구들도 뛰어가요. 특히 아이들이 횡단보도를 뛰어서 건널 때가 가장 위험했습니다. 좌우 살피지 않고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위로 달려나오는 아이. 신호가 초록불로 바뀌자마자 바로 뛰어나가다 사고를 당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양옆을 살피지 않고 바로 달려가는 경우가 있어요. 혼도 내고 하지만 그게 잘 시정이 안 될 때가 많아요. 좌우를 살피지 않고 앞만 보고 건너거나 차량이 오는 반대쪽을 보고 건너다 사고를 당하기도 합니다. 횡단보도를 자기 통행하니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운전자들은 이제 어린이를 발견하지 못해 사고가 나는 그런 사례가 가장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길을 건너기 전 첫째 멈추고 둘째 좌우를 살피고 셋째 천천히 건너야 한다는 원칙을 아이들에게 반복 교육하는 게 필요합니다. 학교 앞 도로는 어린이들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어린이 보호구역, 이른바 스쿨존으로 지정돼 있는데요. 그런데 가장 안전해야 할 스쿨존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아이들이 참변을 당하는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이 학교 앞 스쿨존 실태를 김인정 기자가 긴급 점검했습니다. 최근 광주에서 연달아 발생한 6살 여자아이와 고3 수험생 사망 교통사고. 모두 스쿨존 횡단보도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린이가 안전하게 보호돼야 할 스쿨존에서 왜 이렇게 사고가 잇따를까? 경찰과 함께 직접 스쿨존에 나가봤습니다. 한 초등학교 앞, 불법 주차된 차량들로 비좁은 스쿨존 도로가 빽빽이 들어찼습니다. 다른 학교 앞 스쿨존에 가봐도 불법 주차 실태는 마찬가지입니다. 주차 차량 때문에 생기는 사각지대 때문에 아이들은 학교 앞에서 길 건너기가 무섭습니다. 그 차량가 이렇게 주차가 돼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지나가는지 안 지나가는지 안 보여요. 그래가지고 북쪽으로 지나가가지고 가요. 스쿨존에 주로 오가는 어린아이들은 승용차 높이보다 키가 작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갓길 차량 가리면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게 됩니다. 어제 일어난 참변 역시 스쿨존 횡단보도 바로 앞에 불법 주차된 차량에 6살 아이가 가려지며 발생했습니다. 어린 학생들은 키가 작아서 차량에 많이 가려서 건널 때 사망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위험한 결과를 낳게 될 것 같습니다. 더구나 아이들은 신호등이 바뀌어도 앞만 보고 달리는 경우가 많아 더 위험합니다. 등교 시간과 하교 시간이면 스쿨존에서 계속해서 아슬아슬한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차량들이 신호 위반을 좀 많이 해요. 학생들은 학교에서부터 또 뛰기 시작해요. 하루에도 이렇게 보면은 놀랄 때가 몇 번씩 놀라고요. 가슴을 철렁철렁 합니다. 최근 3년간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 발생한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는 150여 건. 이로 인한 어린이 부상자 역시 매년 끊이지 않고 발생 중입니다. 어린이들의 교통사고가 가장 많은 곳 어디일까요? 조사해봤더니 놀랍게도 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 그것도 횡단보도 위라고 합니다. 가장 안전해야 할 장소가 가장 위험한 장소가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윤내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남 김해시 장유면의 한 교차로입니다. 이곳은 보행 어린이 교통사고가 전국에서 3번째로 많은 곳입니다. 인근의 학교 앞 교차로 또한
경남에서 6번째로 어린이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보행 어린이 교통사고 다발 지역 지도입니다. 김해, 거제 등의 사고가 집중돼 있고 다음으로 양산, 창원, 사천시 순입니다. 경남발전연구원에서 도로교통공단 사고 자료를 토대로 만들었습니다. 반경 200m 이내에 사고 건수 3건 이상, 12살 이하 어린이 보행자가 포함된 인명피해를 조사했더니 부산은 13곳, 경남은 모두 14곳에 달했습니다. 인구 대비로 치면 부울경 가운데 경남이 가장 많습니다. 특히 이번 조사 결과에서 보면 어린이 보행 교통사고의 절반 정도가 이처럼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고 장소도 대부분 횡단보도 내에서 발생했습니다. 사고 피해 어린이는 대부분 6살에서 10살 사이입니다. 횡단보도 주변에 이제 불법 주차 차량이 주차를 해 있으면 그 사각지대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애들 입장에서는 신호가 바뀌었기 때문에 당연히 건너가는데 운전자 입장에서는 차량들 사이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것처럼 느끼기 때문에 가장 안전해야 할 장소가 어린이들에게 가장 위험한 장소가 되고 있는 현실. 보호구역 내에 운전을 할 때는 더더욱 조심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도로에서는 그 누구도 예상할 수 없는 다양한 사건, 사고들이 발생하고 있죠. 오늘 제보자는요, 도로 위에서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 아닌 물벼락을 맞았다고 하는데요. 대체 무슨 일일까요?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옆에 지나가는데 폭탄이 터진 줄 알았어요. 깜짝 놀랐죠? 도로 한가운데서 그렇게 폭탄이 터졌다는 얘기인가요? 반짝 차리자. 이제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무슨 일이었을까요? 그날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주행 중인 제보자입니다. 그런데 아이고! 정말 뭔가 퐁하고 터졌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그때 순간적으로 죽은 건가? 이런 느낌이 들었는데 자, 영상을 다시 한번 보시죠. 여기 보이시죠? 이 충격 흡수 시설 안에 있던 물이 제보자의 차량을 덮쳤던 건데요. 반대편에서 마주오던 트럭이 충돌하면서 일어난 사고였군요. 저쪽 끝에서 우회전 차로에서 진입하는 이제 승용차 한 대가 있었는데 저쪽 지금 원안의 차량을 주목해 주세요. 2개의 차로를 한꺼번에 넘어오며 우회전을 하는 차량. 그런데 뒤에서 오던 트럭이 우회전을 하던 차량을 피하려다 사고가 났던 거예요. 우회전을 할 때는 감속은 물론 차선을 잘 지켜주셔야죠. 다음 제보자는 늦은 밤 집으로 가던 길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뭔가요? 앞에 불빛이 다가오는 것 같은데요. 이쪽으로 아이고! 정면 충돌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이죠? 에어백까지 터졌어요. 차 들이받기 한 3초 전부터 저기서 차가 내 쪽으로 온다는 걸 이제 그때 알았죠. 자, 큰 사고가 났는데 불행히도 사고는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또 2차 사고를 따라오는 차 2대를 더 받쳐서 총 4중 추돌 사고가 일어났어요. 후방 영상을 보시죠. 제보자의 차량이 사고가 난 후 뒤에서 오던 차량들도 잇따라 추돌했습니다. 다른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입니다. 가까스로 사고를 피한 차량부터 또 제보자의 차량과 정면으로 추돌한 차량까지 있었던 상황. 당시 이 사고로 인해 총 5대의 차량이 피해를 입었다고 하는데요. 또 다른 피해자를 한번 만나봤습니다. 왜 저렇게 들어왔을까요? 완전히 아수라장이 한번 볼까요? 왜 그랬는지. 그 전에 사고 당시 종이장처럼 보여진 차들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크게 다친 사람은 없었다고요. 가해 차량 차주 역시 사고 멀쩡히 걸어 나왔다는데 졸았다고요? 아이고. 자, 그렇다면 이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경찰을 만나서 한번 얘기를 들어볼까요? 어떻게 된 일이었죠? 초동으로 이제 처음 1차 충돌하고 딱 눈 떠보니까 이제 그때 깜빡 졸았다. 졸았다. 왜요? 음주운전해. 그렇죠. 끔찍했던 그날의 사고는 바로 음주운전에서 비롯됐다는 겁니다. 정말 음주운전 안 되는데요. 안 되죠. 가해 차주는 뭐라고 하던가요? 친구하고 둘이서 이제 집들이 하면서 이제 술 한잔 마신 게 이제 이런 결과를 초래했고. 운전을 하지 말았어야죠. 술 한잔으로 모든 걸 이룰 수 있는 음주운전 사고.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범죄 행위만 꼭 기억하셔야겠습니다. 자, 다음 영상입니다. 제보자는 주행 중입니다. 그런데 마주오던 트럭이 제보자의 차량을 들이받았습니다. 영상을 다시 한번 보시죠. 지금 트럭이 중앙선을 침범하고 오는 제보자의 차량으로
그대로 돌진해버렸네요. 순간이었어요, 순간. 눈 깜짝할 사이에 일어났어요. 눈 깜짝할 사이에 돌이킬 수 없는 사고가 일어났다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그 차량은 왜 중앙선을 그렇게 넘어온 걸까요? 비가 계속 부슬부슬 내리는 상황이었고요. 속도도 있었고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바로 중앙선 넘어와서 이제 우리한테 돌진하게 된 거예요. 빗길에 과속을 했던 것이 바로 사고의 원인이었다고 합니다. 비가 올 때는요, 차간 거리를 유지하고 서행하는 것이 안전운전에 도움이 됨을 꼭 기억하십시오. 자, 다음 제보자는 출근길입니다. 그런데 뒤에서 달려오던 차량이 어이구 완전히 뒤집어져 버렸는데요. 다시 한번 보시죠. 차로 변경을 하던 택시와 충돌하며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운전자가 괜찮을지 모르겠네요. 좀 심한데요. 이렇게 문을 열었을 때는 움직임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다치신 것 같았는데 좀 시간이 지나니까 그래도 본인 힘으로 이렇게 걸어 나오셔가지고. 걸어 나왔어요. 자, 다행히도 지금 보시면 운전자는 차량 밖으로 나왔고요. 그런데 이 사고의 원인은 택시의 급차로 변경 때문이 아니라 뒤에서 오던 차량의 과속 때문은 아닌지 그런 사고라고 추정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빠르게 이제 뒤 차량이 와가지고 전복되는 게 확인은 되는데 아직 수사 중이거든요. 이번 제보자는 며칠 전 정말 황당한 일을 목격했다고 하는. 지금 뭐 하시는 거죠? 저기 왜 그러세요? 무슨 일이시죠? 일단 서로 눈이 마주치면은 서로 민망할까봐 일단 제가 숨었습니다. 민망할까봐요? 왜요? 뭐죠? 자, 며칠 전 상황입니다. 제보자는 차 안에서 지금 통화 중입니다. 그런데 제보자의 차량 앞에 갑자기 승합차 한 대가 섰어요. 운전자인 듯한 사람이 내리는데 무슨 일일까요? 처음에 내리실 때는 정말 저는 무슨 중요한 트렁크에서 짐을 꺼내시려고 이렇게 좀 큰 짐을 꺼내시려고 이렇게 두리번거리시는 줄 알았는데 차에서 내린 후 뭐죠? 주변을 뭘 꺼내신 거예요? 두리번거렸다는 남자. 아이고 저런 이거 어떡하나. 에헤이. 많이 급하셨나 봐요. 아이고 이걸 또 재현 화면까지 만들으셨네. 에이. 눈이 마주치면 민망할까봐 서로 민망하니까 바로 제가 핸들을 잡고 아래로 숨었고 참 그렇습니다. 그렇게 많이 급하셨나 봐요. 유이 그 현장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제보자는 차 안에서 이 모든 걸 다 지켜보셨습니다. 돈 세셨던 걸 수도 있잖아요. 많이 급하셨나 봐요. 이해가 갑니다만 전 안 되겠죠. 다음 영상입니다. 도로를 주행 중이던 제보자가 갑자기 졸음 쉼터로 돌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다고 합니다. 많이 놀라신 것 같은데요. 자, 조금 전 상황으로 한번 돌아가 보죠. 방향 지시등을 안 켰어요. 안 켜고 들어온 상태에서 이 차량이 결을 없이서 너무 놀래가지고 결과는 7대3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30%고 제 입장에서 제가 억울한 게 더 많다고 생각을 해서 피하다 그런 건데. 그렇죠. 영상을 다시 보시죠. 급차로 변경을 하던 차량을 제보자가 피하려고 하다가 일어난 비접촉 사고였습니다. 이렇게 사고를 유발한 차량 때문에 억울한 피해자가 생겨서는 안 될 텐데요. 자, 여기는 경부고속도로입니다. 이날은 설 연휴로 인해서 가변 차로의 운행이 가능했던 날입니다. 그런데 제보자가 차로 변경을 하자마자 급정거를 하셨어요. 앞차에 분명히 추돌했네요. 차가 차로 변경과 동시에 앞차가 급브레이크를 밟은 거죠. 거리를 봤을 때 이거는 늦었구나라는 생각이 순간 딱 들더라고요. 자, 영상을 다시 보시죠. 차로 변경 직후 지금 벌써 브레이크링이 들어왔어요. 제보자도 상황을 인지했지만 어림도 없네요. 자, 그런데 앞차가 급정거를 해야만 했던 이유가 저 화살표 아래에 있습니다. 사고가 난 차였는데 그쪽에서도 보험사를 불렀는지 기다리는 상황이었더라고요. 네, 알고 보니 앞에 차량은 2차로에서 추돌 사고가 난 후 아무 후속 조치 없이 5차로에 차량을 그대로 세워뒀던 겁니다. 위험하죠. 네, 뒤에 오던 차량이 앞에 서 있던 차량을 늦게 인지하면서 그만 사고로 이어졌네요. 반갑게를 세워야겠다. 이런 거를 의식을 잘 못했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자, 이런 사고가 종종 있는데 이때 그 과실 비율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요? 보험사에서는 무조건 사고에 대한 건 제 과실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부분은 저도 인정을 했고요. 근데 정말 그 앞차가 단 10%의 과실도 전혀 없는 것인지 아니면 과실이 있다면 어느 정도 과실이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자, 이거 궁금하시죠? 후속 조치를 하지 않은 차량에게 과실을 물을 수는 없는 건지 변호사를 직접 만나봤습니다. 물론 이 차의 과실이 큽니다. 뒤에서 박은 차에는 보시면 여기 실선 구간이에요. 차선 변경이 금지되어 있는데도 차선 변경을 하고 있고 또
이 앞지르기를 왼쪽으로 해야 되는데 오른쪽으로 앞지르기를 하고 있고 또 앞에 차가 있는데도 전혀 속도를 줄이지 않고 또 안전거리도 지키지 않고 이렇게 가다가 급정을 하니까 사고를 냈기 때문에 뒷차의 과실이 큽니다. 그런데 지금 앞을 막고 있던 차는 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했어야 되는데 아무런 조치 없이 가만히 있거든요. 후속 추돌 사고가 발생하는 것에 대한 원인을 제공했기 때문에 사고의 책임을 물 수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네, 때문에 뒤에서 추돌한 제보자의 과실은 70, 그리고 후속 조치를 하지 않았던 차량의 과실은 30 정도라는 것이 변호사의 의견인데요. 자, 이렇듯 사고가 났을 때는 2차 사고를 막기 위해 안전 삼각대를 설치해야 하는 거 다들 아시죠?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사고를 예방하는 안전 운전 습관임을 꼭 기억하셔야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이시죠? 90도로 전복된 이 차량 하나로 무려 6대의 차량이 파손되는 일이 있었는데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눈 깜짝할 새 발생한 일이라고 합니다. 자, 눈 크게 뜨고 그날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화면에 집중해 주시죠. 자, 보셨나요? 정말 순식간에. 영화 속 장면인가요? 무슨 일이죠? 의문의 역주행 사고로 인해 주차 차량 총 6대가 파손되었으나 다행히도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운전자는 무사했습니다. 급발진 사고였을까요? 운전자분은 그 조수석 유리 창문 그쪽에 앉아 계셨는데 앞 유리를 제거하고 안전하게 구조한 다음에 병원으로 이송을 했습니다. 자, 이 사고의 원인은 무엇이었을까요? 전혀 브레이크를 잡지 않은 네. 그렇죠. 내에서 앞서가는 차량을 1차 충격을 해요. 거기서 정지하지 못하고 바로 우측으로 빠져서 차가 나가요. 발진으로 안전자분은 주장을 하시는데 브레이크 등이 전혀 안 돌아요. 그랬죠. 수사 단계에서는 운전 미숙으로 추정 중에 있다고 하는데요. 인명피해가 없어서 정말 다행입니다. 아파트로 들어갔는데. 제보자는 평소에 항상 다니던 길을 주행 중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측에서 나오던 차가 피해다. 그 브레이크 잡았으면 운전석 충돌은 불가피하다고 생각했고요. 반사신경으로 피했는데 반대편에서도 차가 오고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본 차선으로 또 급하게 틀었죠. 그러면서 이제 차량이 전복되었습니다. 모두 무사했으나 제보자의 차량은 전복돼서 끝내 폐차돼야 했다고 합니다. 합류 차량의 입장은 어땠을까요? 살폈을 때 저 멀리서 진행을 하고 있어서 자기는 진입을 했다고 그렇게 경찰에다가 얘기를 했었습니다. 영상을 다시 보시면 제보자 차량의 속도가 꽤 빨라 보이는데요. 자, 그렇다면 합류 차량에는 과실이 없었을까요? 이런 경우 과실 비율은 어떻게 될지 교통전문 변호사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어떤가요? 이렇게 왔기 때문에 2차로서는 비접촉이라 하더라도 이것은 갑자기 튀어나오는 차를 피하기 위해서 방향을 급하게 틀다가 사고가 난 것이기 때문에 사고의 원인은 소로에서 합류하던 차가 제공을 한 것이라고 봐야 되겠죠. 직진하는 그렇죠. 차량의 속도가 조금 빨라 보여서 직진하는 차량의 과실 20에서 30, 무합류하던 차량의 과실 70에서 80 정도로 8대에서 7대 3 정도 되는군요. 다음 영상입니다. 제보자는 어두운 밤길을 주행 중에 아이고. 좀 뭔가 적색 신호였는데 이제 제가 속도를 줄이는 입장이었고요. 횡단보도 앞에서 이제 속도를 딱 줄이고 앞에 한 10m 정도 남았을 때 파란불로 변경이 돼요. 진짜 엑셀에 딱 발을 올리자마자 바로 튀어나와가지고 제가 어떻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보행자는 당시 초록불에 진입해 천천히 걷던 중이라고 주장하는데요. 걸어가다가 안 되겠다 하고 뛰는데 시야도 가려있고 그분도 저를 못 보고 저도 그분 차를 못 봐서 사고가 났거든요. 그래요? 제 생각은 저는 잘못이 없다. 무조건 잘못이 없다고 생각했었습니다. 보행자가 무단횡단을 하지 않았고 그렇게 뛰지도 않았으면 사고가 일어나지도 않았고요. 자, 횡단보도에서 보행자와 운전자 간의 과실 비율은 이건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보행자가 녹색 신호에 횡단을 시작했는데 중간에 신호가 바뀐 경우는 보행자 과실을 25에서 30% 정도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고 그렇군요. 그렇지 않고 보행자가 적색불에 횡단을 시작한 경우에는 보행자의 과실이 55에서 60% 정도의 과실이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무단횡단을 해도 여러분 조금 빨리 가려다가 돌이킬 수 없는 사고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운전자라면은요 누구나 크고 작은 교통사고를 한 번쯤 경험해 보셨을 텐데요. 막상 교통사고가 나면 어떤 운전자의 과실이 더 크냐를 두고 늘 분쟁이 일어나기 마련이죠. 자, 그렇다면 이러한 도로의 분쟁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걸까요?
하루 평균 국내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 건수 약 600건 이상. 이에 따라 도로 위에서의 분쟁 또한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일이 있으면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 대뜸 나와가지고 큰 소리 치면서 목소리 큰 놈이 이긴다. 이렇듯 도로 위에서 일어나는 분쟁을 줄이기 위해 모닝와이드가 나섰습니다. 도로 위 분쟁 줄이기 프로젝트. 깔끔하게 해결됐으면 좋겠는데. 이쪽에서 네. 이쪽으로 직진하고 있는데. 자, 의뢰인은 주행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이구 우측에서 오던 차량과 사고가 났어요. 볼록골이 있네요. 아 예. 제가 가는 도중에 볼록골을 봤을 때는 옆에 차량이 없었는데. 영상을 다시 보시죠. 의뢰인이 교차로를 진입할 당시엔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그러다 사고 직전에 차량이 보이며 사고가 났다는 겁니다. 사각지대였군요. 현장에서는 100% 과실을 인정했죠. 이제 연락을 해보니까 100% 인정을 하기는 어렵다고 하면서. 그렇다면 이 경우엔 과실 비율이 어떻게 될지 한 자동차 동호회 사람들을 만나 얘기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어떠세요? 신호가 없네요, 지금 아예. 과실 비율에 대한 첫 번째 단서, 바로 신호가 없는 교차로였습니다. 네. 둘 다 잘못을 하긴 했어요. 교차로를 천천히 안 들어간 것도 있고.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신호가 없는 교차로에서는 서행하거나 일시 정지 후 출발하도록 규정돼 있죠. 그런데 이 경우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차가 좀 더 과실이 많지 않을까. 한 6대 4 정도. 한 7대 3 정도 과실 비율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이분 보세요. 아까부터 계속 폰만 보고 있는데 뭐 하시는 거죠? 어플을 이용해서 보는데 여기서는 8대 2가 나오네요. 어이? 과실 비율을 알려주는 어플이요? 손해보험협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과실 비율 어플로 본인이나 상대방의 객관적인 과실 비율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플을 통해 확인해보니 8대 2 정도가 나왔네요. 자, 그렇다면 이 과실 비율에 대해 전문가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변호사의 얘기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이 차가 삥 돌죠? 그거는 뒷부분을 충격당했다는 것입니다. 네. 교차로를 거의 진행하는 단계에서 충격이 있었던 걸로 보여지고 상대방 차량의 속도가 상당했다는 부분도 설명이 됩니다. 아, 그러네. 그렇다면 과실 비율은 어떻게 되죠? 8대 2 정도 과실이 될 것이고. 정확했네요. 예, 변호사도 이 사고의 과실을 8대 2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듯 손해보험협회 과실 비율 어플은 여러 사고 판례를 적용해서 과실 협의 판단의 기준으로 참고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저도 다운받아야겠어요. 과실을 따지기가 어려워서 저도요. 매번 변호사를 찾아갈 수도 없고. 그렇죠. 과실 비율이 바로바로 이제 나오기 때문에 시간도 절약하면서 신속하게 좀 처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뿐만 아니라 휴대폰 어플뿐만 아니라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네. 자, 그렇다면 다음 의뢰인을 한번 만나볼까요? 그리고 당연히 차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못했죠, 저는. 초록불이기 때문에. 그날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의뢰인은 직장으로 가던 길입니다. 분명히 의뢰인의 직진 신호가 맞습니다. 그런데 좌측에서 오던 차량이 의뢰인의 차량을 들이받았어요. 어떻게 된 거죠? 전 정상 진행할 때 옆에서 박은 거기 때문에 과실 0이다. 그렇죠. 의뢰인은 본인의 신호를 지켰기 때문에 과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상황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고 같은 경우는 보니까 반대쪽은 신호등이 없습니다. 예? 이쪽은 신호등이 있는데. 그러고 보니 정말 반대쪽에는 신호가 없습니다. 신호가 있는 쪽이 녹색 신호일 때 사고가 일어난 건데요. 어플로 확인을 했을 땐 8대 2. 좌측에서 진행한 차량이 이미 들어와 있었고,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신호가 없는 차량이 명확한 선 진입을 할수록 그쪽의 과실이 더 커진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과실은 9대 1로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과실이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법규를 따져보면 10%에서 30%까지는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운전자들이 받아들일 필요가 있을 걸로 필요하겠습니다.